공지사항부입니다. 2021년 스승의 날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더 이상 선생님을 속이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매년 예상치 못했던 스승의 날 이벤트로 선생님들의 눈물을 쏙 빼놨던 학기호TV였는데요. 현장에 계신 송정섭 선생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스승의 날이 두렵다. 차라리 학생이고 싶다. 제자들 몰래카메라를 해달라 등 선생님들의 빗발치는 항의를 받아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2021년 스승의 날엔 학기호TV에서 어떤 이벤트를 준비했나요? 네, 이번 스승의 날엔 아주 특별한 스승 3대가 있다고 해서 한번 모셔봤습니다. 세 분의 선생님들을 스튜디오로 초대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세 분 토론의 진행을 맡게 된 강원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김현진입니다. 그전의 스승의 날 영상들이 대부분 울거나 근데 생각해보면 스승의 날이라는 게 되게 즐거운 날이고 의미 있는 날이라서 조금 이렇게 전환을 해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마음에 겁 없이 출연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제가 선생님께 역사를 배운 게 1994년이에요. 네. 제 나이가 나왔네요. 네. 그런데 제가 민경인 선생님을 가르친 게 2004년이에요. 10년의 그 차이로 교사 3대가 이렇게 제일 기억에 남는 스승의 날이 언제? 94년인가요, 선생님? 94년은 아니고요. 94년 제가 원주여고 처음 이제 부임을 했을 때인데. 고3 때 처음 그쵸. 부임을 하셨어요. 그 당시 나이가 31이었어요. 여학교는 처음이었는데 여학생들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할 때여서 현진이는 고3이었으니까 네. 1년 잠깐 스쳐 지나간 인연이었고 그 뒤에 95년이었던 것 같아요. 2학년 담임을 맡았는데 우리 반 애들 전부 다가 야자를 땡땡이를 치고 우리 아파트를 습격했던 적이 있어요. 네? 예기치 않게 이제 우리 반 애들하고 거실에서 그때 한 반 학생이 거의 38 마트 가가지고 이제 과자 사다가 조촐하게 티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가장 기억에 남는 스승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공익고등학교 음악반 다니고 2년 동안 했었는데 그 친구들이 사실 굉장히 말썽쟁이 친구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감동을 받았던 게 자기 전공을 해서 악기. 교실에다 악기를 세팅해놓고 이렇게 연주를 해주더라고요. 되게 말썽쟁이 남학생이 있었어요. 삼형제인 집에 얘가 둘째인데 형이 너무 모범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계속 너 누구 동생이지? 너네 형 이렇게 잘하는데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은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날 걔를 봤을 때 그 눈빛이 야, 건드리기만 해봐. 다 죽어. 이글이글 불타는 그런 표정을 앉아 있었어요. 스승의 날이었어요. 교무실에 어떤 미소년 같은 여자분이 들어오시는데 그 친구 어머니인 거예요. 까만 비닐봉다리 큰 거, 한보따리를 이렇게 들고 오시면서 김현진 선생님, 네, 그래. 저 누구누구 엄마인데 선생님 이거 봤더니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두릅이 정말 산더미처럼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근데 5월은 두릅이 날 계절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봤더니 어머니가 마당에 두릅이 많은 걸 따서 데쳐서 냉동실에 넣어놓으셨다가 그걸 스승의 날 갖고 오신 거예요. 근데 어머니 제가 두릅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때 무슨 시 수업을 하다가 야, 선생님 두릅 좋아한다? 이랬나 봐요, 제가. 근데 얘가 그걸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두릅 생각을 하니까 지금도 약간 좀 울컥하고 저기 너네 형 장가갈 때 된 거 같은데 너 지금 군대 전역하고 어디 있니? 너네 아버지가 하는 식당 내가 어딘지 아는데 일부러 안 가고 있어. 아버지가 또 막 이것저것 주실까 봐. 건강하게 있다가 언제나 전화번호 안 바뀌었으니까 선생님한테 연락해. 눈빛, 천사 눈빛. 응. 제가 이제 준비하기 전에 선생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근데 선생님이 저에 대한 기억이 없으세요. 잠깐 스쳐 지나간 인연이었고 제가 이제 나중에 현장에서 뵙고 인사를 드린 거거든요. 저에 대한 기억을 여쭤볼 게 없어서 제가 민경인 선생님 가르칠 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기억이 조금 남아있는데 제가 민경인 선생님 때문에 풋살반 지도교사도 했었어요.
저희가 남고였고 복부를 주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거의 운동으로 다 풀었거든요. 서운한 점은 아닌데 그때도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냥 모든 교실이 운동장이에요. 교탁에서 탁구를 쳤어요 저희가. 지나가시다가 옆반 담임 선생님이었거든요. 너무 재밌으셨나 봐요. 저희 담임 선생님한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선생님과 반 애들이 너무 재밌게 놀고 있다. 근데 저희 담임 선생님이 굉장히 무서우신 분이었거든요. 덕분에 그날 엉덩이 찜질을 전체적으로 잘 지내시죠? 제가 졸업하고 한 번도 찾아뵙지 못했지만 그래도 덕분에 사회탐구 과목을 많이 좋아하게 됐고 이렇게 역사 교사가 됐습니다. 네,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운동을 되게 좋아해서 대회 나갔죠. 강릉인가 어디로 갔잖아요. 근데 저는 못 나갔고 친구들. 그런가? 네, 저는 거의 매니저 격이었고. 아, 네. 잘합니다. 잘하는데 잘해요. 더 잘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선생님 저에 대한 뭐 기억이 나쁜 거면 얘기하지 마시고요. 원주여고 3학년 학생회장이었고 그래서 우리 그때 처음 만난 게 언제지? 그 무슨 연세지? 통일 관련 2019년에 네. 그 평화통일교육 이거 연구원에서 진행하는 포럼. 포럼에 참가를 하면서 그때 인사를 해가지고 그때는 금방 연결이 안 돼가지고 집에 가서 앨범을 보셨대요. 그러시지 말았어야 돼요. 네? 네? 그 촬영 중단하고 싶으세요 지금? 큰일 날 소리를. 앨범하고 많이 달라졌구나. 94년 이제 원주여고가 아침에 수업을 이제 연교시 뭐 시작하는 게 7시 20분이었어요. 7시 20분에 7시였어요. 그리고 이제 야자가 끝나는 게 11시 50분. 7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면 연관 담임을 하라 그랬어요, 저보고. 1년 365일 휴일도 없이 그냥 자율학습 감독하는 반이거든요. 깜깜한 시절. 네. 그러니까 가자마자 연관 담임을 하라 그래가지고 그때 참 막막해가지고 교장 선생님하고 뭐 단판도 짓고 뭐 해가지고 그 교장님. 연관 담임을 면했어요. 면하고 이제 2학년 담임을 했었는데 그 똑똑하고 이제 수업 정말 잘 듣고 했던 그런 기억들은 많이 나요. 그래서 앨범을 토대로 해서 거꾸로 뒤집어 보면 뭐 이것저것 생각나는 것도 참 많습니다. 앨범 얘기 선생님. 금기어로. 앨범 사진 필요하시면 아니야. 선생님은 역사 수업을 하시다가 어떤 지점에서 이렇게 분노를 하는 지점이 있어요. 어떤 역사적으로 불의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는 그 눈빛이 이게 뭐라 그러지? 만화에서 보면 이렇게 딱 이렇게 별표 뜨는 것 같은 기계가 하늘을 찌르는 그 아닌 것 모습. 같은데. 거의 뭐 선생님 수업은 그냥 실록이 쫙 펼쳐지는 거고 그냥 뭐 딱 분필 하나잖아요. 수업 도구 그때는. 네, 진짜 역사 과목 거의 어려워하는 학생이 없었어요. 그 선생님 왜 교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뭐 교사를 해야 되겠다는 절박감이 있었던 건 아니고 사실 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되게 글을 쓰고 싶었어요. 소설가가 꿈이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이 이제 소설을 쓰던 친구하고 둘이 목대학교 국어국문학과인가 거기서 공부하는 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소설 공모가 있었어요. 내 친구가 거기에 최우수상으로 당선이 됐고 저는 떨어졌어요. 송봉규가 윤동주 근데 같은데. 이제 최우수상으로 당선이 되면 이제 4년 장학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나도 동국대학교를 가고 싶다고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다가 야단만 맞았죠. 너 가난해서 서울 네. 못 보낸다. 네. 그 가난하면 어디를 가야 될까? 그때 국립대 4대가 소묘가 면제가 됐거든요. 국어 교육과 생각하다가 아유 어차피 내 뜻이 꺾였으니까 나중에 역사 공부해서 장편 소설 하나 써보자. 그리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역사 교육과를 갔다 온 거죠. 올해 32년째 네. 아직 장편 소설은 시작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지금 무슨 작업하고 계시냐면 원주의 근현대사를 다 정리하고 계세요. 이제 원주 투데이에 일주일에 한 번씩 기고하시는데 기고를 하고 있거든요. 민경희 선생님 그때 가르칠 때 진짜 교사 될지 몰랐어요. 저도 제가 이렇게 될지 진로에 대한 고민이 생겼을 때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성적표 다 모아놓거든요. 좀 의외의 면이 있어요. 이렇게 꼼꼼하게 정리 되게 잘하고. 다 읽어봤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역사교사, 역사학자가 제 꿈이었더라고요. 물론 중고등학교 때 제일 잘하면서 좋아했던 과목이 역사였고 그건 기억나. 네. 그럼 내가 그거를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고3 넘어가면서부터 바로 그냥 사범대 역사교육과를 계속
희망을 했죠. 임용고시에 좀 매진을 하자. UDT 그 모집원서 앞에 붙여놓고 떨어지면 나 다시 재입대한다. 뭐 운 좋게 풀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아유, 공부 열심히 했잖아요. 민경희 선생님 그 덕후들이 있어요. 제자들 중에. 그래서 이 민경희 선생님 수업을 너무너무 열망하는 학생들이 제가 있는 걸로 정보를 입수했고, 그 학부모가 한 분이 저랑 지인이라서 네. 그 아들이 아우 민경희 선생님 학교 옮겨서 우리 아들 너무 속상해한다고. 그 선생님 덕분에 그 역사 과목 덕후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진짜 제가 교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1도 해본 적이 없어요. 사회학이나 불어가 너무 재미있었고, 영화 비평을 또 엄마한테 이제 원서 쓸 때쯤 말했다가 엄마가 가라는 대로 교대 아니면 사대였어요. 별로 재미가 없이 그냥 3년을 그냥저냥 다니다가 교생 실습을 나갔는데 신세계인 거예요. 신세계. 학생들하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정말 이게 해방구 같은 느낌? 내 교사가 돼야겠다. 근데 3년 동안 정말 공부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무려 삼수 끝에 임용시험에 합격을 해서 22년째 이 언저리에서 가르친다는 건 결국은 지식이 아니라 삶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사 스스로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삶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맞추지 말고 본인이 학생한테 맞추면 개개인별로 그러면은 좀 더 대화가 많고 관심이 많고 좀 어우러지는 교실, 학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사다움보다 먼저 돼야 되는 건 나는 누구지? 교사로서 김현진은 어떻게 살아야지가 돼야 되는데, 당신이 누군지를 알아야 학생들과 대면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거에서 벗어났으면 좋겠고, 그래도 교사들은 정말 아름답다. 어떤 일이 생기면 학생들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고, 하고자 하는 목표를 계속 상기를 시키고 그거를 통해서 자기 자존감을 계속 쌓아가 주면은 언젠가는 본인은 그거를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갈 길을 가는 그런 자신 있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 모습을 끊임없이 자책하고 좌절하지 말고 충분히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고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뭔가가 나한테 있다라는 그런 생각하면서 살아줬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가르친 제자들 A부터 Z 전화 좀 해라. 스승의 날엔. 쌤 수업 너무 잘 가르치셔요. 야, 우리만 했는데? 얘는 언제, 이거 뭐 언제 갔다 왔어? 너무 친절하세요. 앞으로도 말 잘 듣겠습니다. 수업 열심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1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오늘 지각해서 죄송합니다. 저 맨날 지각하거든요. 남은 한 해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저희 담임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수업 시간에 해주시는 얘기 너무 재밌었어요. 한 해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쉽게 감동을 받지 않는 편이어서. 감사합니다. 남은 한 해 잘 부탁드려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2달 동안 선생님이 수업, 재밌는 수업 듣고 이야기 들어서 고3 생활 동안 약간 긴장도 되고 두려움도 있었는데 그 덕분에 많이 날아간 것 같습니다. 남은 한 해 동안 이제 선생님 수업 열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해 잘 부탁드립니다. 일일고사 출제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희 수능까지 잘 함께 같이 나아가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재밌는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수업 시간에 진짜 선생님 열심히 수업해주시고 잘해주셔서 성적도 많이 올랐어요. 하나, 둘, 셋. 걔네가 최대치로 끌어올린 거예요. 굉장히 수줍은 아이들인데. 안녕하세요. 동아시아사 걱정 많이 했는데 잘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어서 너무 좋고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좋은 역사교육과. 고3생활 힘든데 잘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한 해 잘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모르셨죠? 스승의 날 축하드립니다. 항상 한결같은 사랑으로 열심히 지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건여고에서 학생으로 생활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더 열심히 하는 부건여고 학생 되겠습니다. 우!
안녕하세요. 저희는 보건여자고등학교 학생자치회 임원 서모은영, 김기민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영상을 자취회. 찍게 되었습니다. 보건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언제나 열정적이고 즐거운 수업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의 열정을 본받아 자랑스러운 제자가 되겠습니다. 스승의 날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건여자고등학교 학생자치회 학생회장 정하윤, 부회장 최슬입니다. 저희가 등장해서 깜짝 놀라셨죠? 올해 처음 저희 학교에 오셨다고 들었는데 저희 학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드리고 앞으로 저희와 함께 더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부건여고에서 선생님과 같이 있을 수 있게 되어서 정말 행복하고 스승의 날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선생님과 만들어갈 따선 부건도 너무 기대되고요. 이 학교 잘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진짜 큰 선물이다. 얘는 저는 안 찍었습니다. 어머,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혜진이에요. 저 어떻게 찾았어요? 2학년 때 사대국어에서 선생님께 수업을 받았었는데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어요. 혜진이. 선생님께서 수업도 정말 재밌게 해주셨고 늘 학생들이 예뻐하고 아껴주셨기 때문에 가실 때 많이 아쉬웠었어요. 그래도 멋진 일을 하러 가신 거니까 항상 응원했었어요.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길 빌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사대부고 2학년 1반 반장이었던 지아예요. 너무 예뻐져서 못 알아보시는 거 아니죠? 이렇게 스승의 날 기념으로 토크쇼를 하신다는 소식을 전해들으니까 새로운 꿈을 향해서 떠나셨던 선생님께서 멋진 영향력을 펼치면서 행복하게 살고 계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선생님께 문학 시간 때 뭘 배웠는지는 잘 생각이 나지 않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나는 문학 문제를 오지선다로 내는 시스템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 어떻게 각자 다른 경험을 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학생들이 그 작품을 읽으면서 같은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저한테 선생님은 문학 같은 분이셨어요. 명언을 큰일 날 말을. 제가 어떤 해석과 어떤 생각과 어떤 의견을 내놔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라면서 수용해 주시는 선생님이셨어요. 제 갑갑했던 고등학교 시절에 숨통이 되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김현진 선생님은 어떤 경우다. 이게 선생님이 첫 수업 시간에 나누어 주신 선생님 명함인데요. 예, 피아노 전공하네, 가윤이. 예. 처음에는 그저 명함을 나누어 주시는 특별한 방식을 가진 선생님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저에게는 이 명함을 앨범에 껴서 간직할 정도로 특별한 어떤 경우의 선생님으로 남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명함 뒤에 있는 시의 내용처럼 선생님은 그저 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냥 한 사람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세상 전부를 가르쳐 주신 특별한 어떤 경우의 사람으로 남아 계시는 것 같고요. 아직도 문득문득 선생님이 생각나고 선생님이 해주셨던 말씀들이 많이 마음속에 남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진쌤은 학생들에게 쉼터 같은 존재였다. 수업을 다들 듣기 싫어했던 날이 있었는데 그날 학교 근처 정원에서 다 같이 산책을 나가서 사진도 찍어주고 이야기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저 때도 나가셨군요. 네. 저희 때도 나가셨군요. 사대보고 정원이 너무 좋아서 나갔어요. 납니다. 맞아. 사실 대입을 얼마 남지 않았던 고등학생이었을 때는 사실 두 가지 모두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현진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쉼터가 되어줌으로써 잠시 쉬어가도 된다라는 교훈을 남겨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나요? 선생님이랑 물라독서에서 3년 동안 토론하고 선생님한테 마지막까지 국어 수업 받았던 제자 이수빈입니다. 스승의 날 기념해서 이렇게 영상 편지를 남기게 됐어요.
선생님이 저에게 어떤 존재였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저에게 제 삶에 깊이 녹아들어 있고 제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거창하게 얘기하면 음악을 하고 싶어서 휴학을 하게 됐는데 휴학 결정을 할 때도 선생님의 말씀을 굉장히 참고했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선생님이라 사대 갔어. 선생님이 저 고등학교 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재미있어서 열심히 하는 것들이 너희의 새로운 길을 이제 열어줄 수도 있다 라고 해줘서 제가 그 말을 상기하면서 그의 용기를 얻어서 제가 이렇게 휴학을 나 때문에 휴학한 거네. 나 때문에 휴학한 거네. 부모님이 싫어하십니다. 부모님 현직에 계시는데 큰일 났네.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으세요. 수빈이는 나중에 정말 어떤 사람이 되었을지 정말 궁금한 학생이다 라고 하셨는데 저는 선생님의 가르침과 선생님의 좋은 말씀 덕분에 이렇게 재미있는 인생을 사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고 조만간 한번 찾아뵙고 싶어요, 선생님. 토크쇼 끝나면 또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선생님. 그럼 일단 오늘의 영상 편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